이제 한번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회기, 선형 회기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쭉 지켜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요거는 성적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쭉 보면서 추려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수업 중에 손을 많이 드는 횟수.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서 질문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겠죠? 자, 그리고 학생이 교과 과정을 방문하는 횟수. 그리고 공지사항을 방문하는 횟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여도예요, 참여도. 그래서 참여도가 높은 학생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이 토론에 참여한 횟수. 토론을 하면 역시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토론을 많이 한 애가 공부를 잘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부모가 학교 설문에 참여했는지 여부. 자, 이거는 좀 애매하죠. 자, 부모가 학교에 만족했는지 여부. 자, 이거는 부모가 학교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건 그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가 높은 점수를 맞았으니까 만족했을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이 지표는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학교에 만족을 한 게 학교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건지, 점수가 일단 잘 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에 만족한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결석 횟수. 이거 많으면은 당연히 성적이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일단 한번 쭉 상식선에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데이터가 그거를 정말로 증명을 하는지는 이런 데이터의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삼총사는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시작하죠. 데이터의 모양을 보면 일단 결칙치는 없어요. 결칙치가 없고 데이터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숫자형 데이터는 4개고요. 나머지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 이제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냥 한번 쭉 위에 5개를 한번 봤더니 이런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결칙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따로 보겠습니다. 데스크라이브도 한번 볼게요. 자, 수치는 총 4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치라든지 그런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숫자의 분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젠더 같은 경우도 남자, 여자 이진 데이터인데 이거 M 또는 F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얘는 딱 원활 인코딩하기 되게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범주의 개수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범주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원활 인코딩을 했을 때 차원이 높아져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결칙치가 없고 이상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잃어야 될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원본 데이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결칙치가 많고 이상치가 많을수록 이상치를 쳐내는 과정, 결칙치를 쳐내는 과정에서 나의 데이터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좋은 데이터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요거 3번 같은 경우를 이제 시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건 지금 분류예요. 그죠? 그래서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우리의 목표 종속 변수를 이 상관계수 함수를 이용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edu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correlation을 볼 수 있는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댄 횟수랑 이 리소스를 방문한 횟수랑 관계가 0.7 정도면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0.64 얘도 좀 관계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에 대한 상관계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와 이거의 상관계수가 아니라 레이즈드 핸즈가 그 클래스 있죠. 그 학업 성취도가 높냐, 중간이냐, 낮냐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그래서 보시면 범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코렐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치 데이터 4개니까 4개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였냐면 레이즈드 핸즈 손을 든 횟수, 비지티드 리소시스, 어나운스먼트 뷰 맞나? 횟수 맞죠? 자, 그래서 요 4개였어요. 이렇게 인투 64 지금 나와 있죠? 자,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요 레이즈드 핸즈랑 이런 수치 데이터입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자, 수치 데이터와 범주 데이터. 일단 수치 데이터의 그 분포를 한번 볼게요. 분포는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면 됩니다. 수치 데이터를 막대기로 나타내려면 히스토그램이에요. 저 데이터는 에듀고 X축에 X축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즈드 핸즈. 자, 해서 요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손을 든 횟수가 적은 학생도 많고 많은 학생도 많아요. 그래서 극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손을 든 횟수가 적은 학생들, 그렇죠? 데이터가 풍부하죠. 손을 많이 든 학생도 풍부하죠. 양쪽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손을 든 게 많고 적은 게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결과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되게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든 횟수에 따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클래스랑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막대 그래프가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게 0부터 10이에요. 손을 든 횟수가 0부터 10 사이인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한 40 이상이 나오는데 그 40 몇 명 중에서 거의 90%가 손을 안 댄,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손을 안 든 거예요. 자, 그리고 회색. 이 회색은 이거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회색은 아마 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쪽이 미들과 하이가 몰려 있겠죠? 근데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애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분별이 잘 안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하위권이 좀 많은 이 밝은색 녹색이 하위권인데, 그러니까 상위권인데, 어쨌든 상위권이 좀 많이 보이는 막대기는 손을 든 횟수가 높은 쪽에 가 있고, 하위권은 낮은 쪽에 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게 좀 영향이 있구나. 손을 든 횟수가 확실히 학생 성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뭘 볼 거냐면 정말로 이 클래스의 그 미들, 로우, 하이 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클래스의 이 분포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레이지드 핸젤 분포 반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플롯으로 볼 거고요. 자, X축에는 클래스를 놓도록 하고요. Y축에는 레이즈드 핸즈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러바는 없애줄게요. 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의 평균 손을 든 횟수예요. 상위권은 그죠? 애들이 평균적으로 손을 든 횟수가 70회 이상이에요. 중위권은 50회, 하위권은 20회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딱 상관관계가 있죠. 자, 이거는 3개밖에 안 되니까 오더를 직접 할게요. 자, 로우, 미들, 하이 순으로. 자, 명확하게 Y축의 값이 올라갈수록 막대 그래프가 길어지죠. 상위권으로 가죠. 점점. 레이즈드 핸즈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우리가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보는 거 불편하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자, 히스토그램은 수치를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 막대를 그린 건데, 이 수치의 막대 구간을 점점점 좁혀서 아주 미세하게 하면은 이 막대의 끝 지점이 하나의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라고 확률 밀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곡선 그래프를 하나 여기서 그려볼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거는 옵션을 하나만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KD이라는 옵션을 true로만 주시면은 자, 분포 곡선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클래스가 중첩돼가지고 이 막대기의 모양으로는 잘 분포가 안 보이는데, 요 확률 밀도로 보시면은 세 개의 분포가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분포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부분이 학생의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은 0과 20 사이에 대부분의 학생이 몰려있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없죠. 그 다음에 중위권 미들, 파란색. 얘는 전체적으로 중간쯤에 분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이, 상위권은 이 오른쪽에만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죠, 분포가.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세트로 보시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플롯으로 굳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visited resources.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일단 하위권은 확실해요. 얘네들은 visited resources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위권이랑 상위권은 여기 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자, 이 visited resources는 하위권을 가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중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죠? 오히려 이 높은 수치에 가도 중위권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죠? 아주 극상위권으로 가면 상위권이 좀 많긴 한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중위권이랑 상위권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visited resources도. 근데 하위권은 좀 구별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이 레이지드 핸즈에 비하면은 약간 약하죠. 그래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나운스먼트 뷰는 뭐죠? 공지사항 확인한 횟수죠. 공지사항이라는 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준비물을 뭐 준비해와라, 아니면 숙제를 뭐 해와라, 이런 거 확인 안 하면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낮아질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꽤 유의미할 것 같은데 분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위권 애들이 대체적으로 안 합니다. 공지사항 확인을 안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위권이랑 상위권도 공지사항을 많이 확인하는데 많이 확인한 애들이 점수가 높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나운스먼트 뷰 같은 경우는 많이 확인한다고 해서 높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좀 별로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지금 우리가 본 세 개 중에서는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같습니다. 자, 디스커션. 토론이에요, 토론. 자, 이것도 토론을 많이 하면 굉장히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높은 건 아니죠. 중위권이랑 상위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위권은 완전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토론을 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럼에도 하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상식과는 살짝 벗어난 얘기입니다. 토론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공부를 상위권을 찍는 건 아니구나. 자, 이게 일단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본 거고요. 자, 근데 정말로 이게 맞는지는 우리가 모델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정말 잘 만들어서 모델의 점수가 높다면 이 모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특성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한테 한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정말로 레이즈드 핸즈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디스커션은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지를 사람이 판단한 것과 모델이 판단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델은 점수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되지만 점수가 높지 않아도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수치 데이터에 대한 얘기였어요.